나는 성 전문가로 대학에서 특별한 강의를 한다. 3초 만에 수강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여서 유퀴즈 언더블럭에서 광클 수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강의 이름은 성과 문화, 연애와 사랑, 성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강의가 인기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데이트 과제 때문이다. 학생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정해진 상대와 데이트를 하고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데이트 과제를 내주는 이유는 학생들이 사랑과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알게 하고 싶어서다. 요즘 청년들은 사랑과 연애를 뺄셈으로 계산한다.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 감정을 소비하는 사랑과 연애는 포기한다. 하지만 사랑과 연애는 덧셈이다. 사랑과 연애만큼 나를 잘 알게 해주는 것은 없다. 실연의 경험조차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게 해준다. 내가 학생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권하는 이유다. 더 잘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1교시 데이트 수업.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데이트 과제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 규칙은 더치페이다. 각자 5,000원씩 내서 10,000원으로만 데이트를 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은 헌혈을 하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오기도 한다. 커피 한 잔을 사서 나눠 마시기도 한다. 청춘들은 돈이 있어야 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데이트 과제를 해보면 돈이 없어도 재미있는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두 번째 규칙은 4시간 동안 3가지 이상의 이벤트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영화나 연극은 관람하지 않도록 조언한다. 영화나 연극을 봤다면 그 시간의 절반만큼은 마주보고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데이트는 상대를 알아가는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트한 후에는 각각 데이트 후기 리포트를 쓴다. 그리고 몇 명의 학생을 랜덤으로 불러서 데이트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런데 한 명은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상대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쓰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상대방에게서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연락도 없이 늦거나 대화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원을 걸을 때 상대방의 신발을 살피는 것, 상대의 먹는 속도를 살피며 천천히 음식을 먹는 것, 이런 사소한 배려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든다. 2교시 관계 수업. 절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유형. 절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다음 3가지 유형은 연인으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첫째,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다. 이별할 때 흔히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치관이 달라서인 경우가 훨씬 많다. 대학 때부터 연애해서 결혼한 부부가 있었다. 2사람은 맞벌이를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진취적인 아내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남편도 아내가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거들었다. 그녀는 시부모보다 남편의 태도가 더 절망스러웠다고 했다. 가치관의 차이는 심각한 갈등을 만들어낸다. 둘째, 소유욕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자기는 내 거지? 난 네 거야 란 소리는 처음에는 사랑의 확인처럼 느껴지지만 계속되면 부담스러움으로 변한다.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 헤어지더라도 스토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셋째, 돈에 연연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커플들이 깨지는 주된 이유 중에 돈은 항상 높은 순위에 들어있다. 내 돈만 소중하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 앞에서도 그럴 것이다. 돈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돈을 사랑보다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이 외에도 사람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여러 사람하고 산에 같이 가보면 혼자 가는 사람인지 사람들을 챙기며 가는 사람인지 보인다. 돈 내는 게임을 해보는 것도 유용하다. 게임을 유쾌하고 공정하게 하는 사람인지 돈을 잃으면 화를 내는 사람인지도 살핀다. 3교시 관점 수업. 연인과 잘 싸우는 법. 몇십 년을 다르게 살아온 2사람이 만나 사랑하게 되면 부딪힐 일이 수없이 많다. 중요한 것은 잘 싸우는 것이다.
다투다 보면 싸움의 원인을 잊고 오직 상대를 이기려는 게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말꼬리를 잡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뒷전이고 서로를 비난하는 데 온 힘을 쓰게 된다. 이런 다툼을 계속하다 보면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싸울 때는 반드시 다툼의 원인이 된 그 일만을 다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싸울 때는 너와 나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커플이 갈등을 더 쉽게 해결한다고 한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 싸운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다. 청춘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되는 시기다. 상처가 두려워 지레 피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마음껏 사랑하길 바란다. 연애는 인생의 덧셈이다. 배정원의 사랑학 수업.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